하고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本日はですね、租税研究フォーラム夏季学術大会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らにこのような場におきまして私の師匠であるところのですね北野博さんの生涯とその租税哲学につきまし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北野の弟子の一人として大変嬉しく思うのと同時にこれで少しだけ北野から受けた学問に報いることができそうです。北野も喜んでいることと思います。 오늘은 조세 포럼 학예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의 스승이신 기타노 히로이사의 생애와 그 조세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타노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동시에 이거로 조금이나마 기타노 선생님에 대한 학은에 보답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타노도 지하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韓国は儒教の国です。皆さんは私が北野教授と言わず単に北野と呼ぶことに違和感を覚え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私にとっての北野教授は学問上ではありますが父親と同じ存在です。ですから尊敬と親しみを込めてここではいつものように単に北野と呼ばせていただきます。実はこれが日本の文化なのです。それでは大変短い時間ではありますが北野博久教授の生涯と租税哲学というテーマについてその概略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한국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기타노 교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타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기타노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아버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이 자리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존칭을 생략하고 기타노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일본 문화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경우는 내 가족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존칭을 생략하고 말합니다. 거꾸로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그분에게는 존칭을 붙입니다. 그게 일본 문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 미치긴 하지만 기타노 히로이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개요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北野は1931年に富山県で生まれました。早くにお父様を亡くされご兄弟も多く大変厳しい生活だったとお聞きしています。そのため旧制中学を卒業すると旧制名古屋税務講習所に入所し公務員となりました。夜学で立命館大学法学部を卒業した後国税庁に入庁し大蔵省当時ですが、主税局勤務となりました。1960年に大蔵省を退官し1962年早稲田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広報学専攻これ憲法学でございます。修士課程を修了され学会へと転身されました。その後いくつもの大学講師を歴任され1971年日本大学法学部教授に就任1974年には法学博士、立命館大学
学位論文現代税法の構造を取得し、2001年に日本大学名誉教授になられました。しかし2010年に急性骨髄性白血病により80年にわたる生涯を終えました。 기타노는 1931년 도야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님을 외고 형제들도 많아서 매우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옛날 학년제인 중학교를 졸업하자 규제 나고야 세무강습소에 입소해서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야간대학인 리치메칸 대학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후에 국세청에 들어가 당시의 대장성 주세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대장성을 퇴임하고 1962년 와세다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공법학을 전공하시는데 이게 헌법학입니다. 이것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시고 학계로 진출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대학의 강사를 역임한 후에 1971년 일본 대학 법학부 교수로 취임하셨으며 1974년에는 법학 박사, 리치메칸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학위 논문의 제목은 현대세법의 구조입니다. 이거를 취득해서 2001년 일본 대학 명예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80년에 걸친 생애를 마쳤습니다. 2. 北の税法学の特徴。北野が常々口にしていた言葉に、学問は大衆の利益に奉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目的を忘れた学問は有害である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日本において税法学とは、どちらかといえば官僚法学、課税庁の行為を容認する立場から研究する学問領域として捉えられる傾向が強いのが事実です。しかし、北野が提唱した税法学は、北野税法学と呼ばれ、徹底した民衆法学でした。そこでは税法を課税権者による徴税のための法としてではなく、納税者の権利の法と捉えていました。北野が残した業績はいくつもありますが、私は納税者、そして納税者の権利という言葉を日本において世に広めたことが、日常用語としたことが最大の業績だと考えております。 2번 기타노 세법학의 특징. 기타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에 학문은 대중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룬 학문은 유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세법학이란 어느 쪽이냐면 관료의 법학, 즉 과세청의 행위를 용인하는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으로서 파악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타노가 제창한 세법학은 기타노 세법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민중법학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세법을 과세권자에 의한 징세를 위한 법으로서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의 법으로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노가 남긴 업적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는 납세자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라는 단어를 일본에 널리 알린 것과 이 단어를 일상용어로 만든 것을 기타노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法認識論と法実践論。北野による税法研究の基本姿勢は法実践論的研究です。北野は税法学の研究には2つの領域があると言います。その一つは法認識論的研究であり、もう一つは法実践論的研究です。法認識論的研究とは、租税の法現象を社会現象の一つとして捉え、
そこでの法則性を客観的に解明しようとする分野です。一般的に法科学、法社会学と呼ばれる分野のことです。具体的には、現代法は現代資本主義、高度発展資本主義のことですね、の法としての構造を持ち合わせ、そこでは基本的に公権力が資本に従属するという構造となっているのが実態です。このような現状認識のもと、成文法のほか、広く判例、行政事例、官僚、納税者、税理士、そして弁護士などの法意識などを包含する生ける法としての研究、税法研究をということです。一言で言えば、法認識論とはであるの世界です。기타노에 의한 세법 연구의 기본 자세는 법 실천론적인 연구입니다. 기타노는 세법학 연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법 인식론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가 법 실천론적인 연구입니다. 법 인식론적 연구란 조세의 법 현상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거기에서 법칙성을 객관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과학, 법사회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법은 현대자본주의, 즉 고도발전 자본주의 법으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자본에 예속되어 복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인식하에 성문법 외 논리, 판례, 행정사례, 관료, 납세자,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 등의 법의식 등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세법 연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인식론이란 무엇이다의 세계입니다. その一方、法実践論的研究とは、租税の法解釈論、立法論を研究する分野であり、実体憲法秩序のもと、租税の法規範論理を解明する分野のことです。具体的には、法認識論の研究成果を踏まえ、現代的人権規範の表現である日本国憲法を頂点とする実定法秩序の枠の中で、現段階においてどのような法解釈論、立法論を構築することが最も納税者、国民の人権の擁護に資するかを追求することです。ただし、法実践論は論者による法学的価値観に基づく実践的意欲作用であり、科学、サイエンスではありません。そのため、これを科学的に構成するためには、法認識論の研究成果に基礎づけられる必要があり、憲法的価値、人権論、が基準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つまり、この法実践論とは、すべきの世界です。한편 법실천론적인 연구란 주세의 법해석론, 입법론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실제 헌법 질서화에서 조세의 법규범 논리를 해명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식론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대적 인권 규범의 표현인 일본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실정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현 단계에 있어 어떠한 법 해석론, 입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납세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는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실천론은 논자에 의한 법학적 가치관에 근거한 실천적 의욕 작용이지
과학, 사이언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식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헌법적 가치, 즉 인권론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법실천론이란 무엇을 해야 한다의 세계입니다. またこの法実践論的研究は法哲学と同様の思考方法であると思われます。北野は税法の法実践論的研究に生涯を費やしました。そしてこの研究手法に基づく成果が北野税法学と呼ばれたのです。このように日本国憲法を基調とした人権論からの税法へのアプローチのため、北野によれば税法とは徴税のための法ではなく納税者の権利の法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またこのような研究手法がゆえ法認識論の重要性を唱え、そのため税理士、弁護士といった実務家を愛し、晩年には自ら税理士、弁護士登録をいたしました。 또한 이 실천적인 연구는 법철학과 같은 사고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노는 세법에 대한 법실천론적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수법에 근거하는 성과가 기타노 세법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헌법을 기조로 한 인권론에서 세법에로의 접근이기 때문에 기타노에 따르면 세법이란 징세를 위한 법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수법 때문에 법인식론의 중요성을 주창하였고 그런 까닭에 세무사나 변호사 등 실무가를 사당하였고 만년에는 스스로 세무사와 변호사 등록을 하였습니다. 4. 日本国憲法と租税法律主義。日本国憲法には租税に関する規定が2つあります。30条と84条です。租税法律主義と呼ばれています。近代憲法ならいざ知らず、現代憲法において課税権は立法権の一つの対応であり、現代憲法である日本国憲法においてわざわざ租税法律主義を規定する必要はないはずです。しかし現実に日本国憲法は租税法律主義を明記します。この疑問が北野税法学の出発点となりました。ただし北野は最終的に日本税法の研究とはこの日本国憲法の言う租税法律主義の解明に尽きると結論付けています。 4번 일본 헌법과 조세 법률주의. 일본 헌법에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30조와 84조가 그것이며 조세 법률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대 헌법이라면 몰라도 현대 헌법에서 과세권은 입법권의 한 형태이고 현대 헌법인 일본의 헌법에서 굳이 조세 법률주의를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기타노 세법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타노는 최종적으로 일본 세법의 연구란 일본 헌법에서 말하는 조세 법률주의 해명 오직 그것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そもそも日本国憲法の特質として国民納税者主権1条ですと平和的生存権これは前文と9条ですを含む基本的人権の尊重13条を強調するとともに各地域社会の人々の精神生活の豊かさを含む生存権
保障の法的手段としての地方自治を保障、これは第8章でございます、しています。さらにこれらを司法的に担保するため、裁判所に違憲立法審査権81条です、を付与し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ます。来たのは日本国憲法30条、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の義務を負うの意味するところを、このような日本国憲法全体の法規範構造から法理論的に構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ました。確か韓国憲法38条も同じような規定を置いていたと思います。 원래 일본 헌법은 그 특질로서 국민, 납세자, 국민의 주권 제1조입니다. 여기는 납세자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 전문 9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존권을 포함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제13조를 강조함과 동시에 각 지역 사회 사람들의 정신생활의 풍요로움을 포함한 생존권 보장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8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을 사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위헌입법 심사권 제81조입니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타노는 일본 헌법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가 의미하는 바를 이러한 일본 헌법 전체의 법 규범 구조로부터 법 이론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한국 헌법 제38조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北野によれば、日本国憲法30条の法的意味とは、日本国憲法のもと、国民は憲法に適合するところに従って自分たちの納付した租税が使用されることを前提に、憲法及び憲法に適合する法律に基づいてのみ納税義務を負う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規定だというのです。そしてここでいう法律とは、租税の使途面の法律と徴収面の法律双方の法律を意味します。日本税法においては租税の法的概念、すなわち租税とは何かすら明確にされていないのが実情です。そしてこれまでは税の徴収の場面ばかりを租税の問題として捉えてきました。しかし徴収の場面において民主的な制度を構築しても、その使途の場面で人権が考慮されなければ意味のないものになってしまいます。 기타노에 따르면 일본 헌법 제30조의 법적 의미란 일본 헌법 하에서 국민은 헌법에 적합한 바에 따라 자신들이 납부한 조세가 사용될 것을 전제로 헌법 및 헌법에 적합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조세의 사용처 측면의 법률과 징수 측면의 법률, 쌍방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일본 세법에서는 조세의 법적 개념, 즉 조세란 무엇인가조차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금의 징수 측면만을 조세의 문제로서 파악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징수 측면에서의 민주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해도 그 사용처 측면에서 인권이 고려되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つまり憲法30条の納税義務は憲法適合的な租税の使途と徴収の仕方を前提とした国民の納税義務を確認した規定であり、その上での納税義務の限界、課税権行使の限界を確認するものとして
捉える必要があるとしました。そしてこの思考が租税法律主義論の発展形態の最終地点であり、納税者国民による財政統制を進めるための法理論的武器としての納税者基本権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の提唱につながるのです。즉 헌법 제30조의 납세 의무란 헌법 적합적인 조세의 사용처와 징수 방법을 전제로 한 국민의 납세 의무를 확인한 규정이며 그 위에서 납세 의무의 한계, 과세권 행사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조세 법률주의 이론의 발전 형태의 최종 지점이며 납세자, 국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 이론적 무기로서의 납세자 기본권의 제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5. 租税法理主義の現代的展開。租税法理主義論の終着点として来たのは納税者基本権という新たな人権を提唱しました。ただしそこへ到達するまでの過程として3つの段階があると言います。 5. 조세법률주의 현대적 전개. 조세법률주의 이론의 종착점으로서 기타노는 납세자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인권을 제창하였습니다. 다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으로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 第一段階。近代市民革命により課税権は立法権の一つの対応であることが確立されました。これが租税法律主義です。大日本国憲法、いわゆる明治憲法ですがは封建的な絶対主義体制から近代的な資本主義体制へと移行する過渡期の19世紀の近代法としての憲法であり、立憲君主制憲法でした。しかし日本国憲法は20世紀の現代憲法であり、そこでは立憲民主制憲法として三権分立と国民代表の原理を確立しているので、租税法律主義を規定した30条、84条は法理論的には不要であるはずです。ではなぜ現代法である日本国憲法のもと租税法律主義の規定が存在するのでしょうか。現代法のもとにおける租税法律主義の意義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か。ただしここでいう近代法とか現代法という意味は単に法の歴史的意味を指し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法の歴史とはその社会の経済の歴史として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たがって現代法という場合、独占段階以降の資本主義経済の構造に相応する法を意味します。21世紀の現代において行政肥大化、優越化現象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現代においてこそ執行権力の乱用を抑制しようとする租税法律主義の自由権的権利保障の機能が再評価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が租税法律主義論の発展形態における第一段階となるのです。 제1단계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과세권은 입법권의 한 양태라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제1번제국헌법, 즉 메이지헌법은 공권적인 절대주의 체제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19세기의 근대법으로서의 헌법이고 입헌 군주제 하에서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헌법은 20세기 현대헌법이며 거기에서는 입헌민주제 헌법으로서 삼권 분립과 국민대표의 원리를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한 30조와 80조는 법 이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현대법인 일본 헌법하에서 조세 법률주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현대법 하에서의 조세 법률주의란 어떤 것일까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대법이나 현대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법 그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역사란 그 사회의 경제에 대한 역사로서 파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대법이라 할 경우 독점 단계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서로 관련하여 대응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21세기 현대에 있어서 행정의 비대화, 우월화 현상이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이기 때문이야말로 집행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조세 법률주의의 자유권적 권리 보장 기능이 재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세 법률주의론의 발전 형태에 있어서의 제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丸2、第2段階、租税法理主義論の第2段階として、立法過程での権力の乱用からいかに納税者の人権を守るかということに視点が移ります。立法過程において不合理な税法を作って、それを租税法理主義の法理に従って厳格に執行すると、かえって有害な結果をもたらすこと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現代憲法論として重要なのは、この立法過程での権力の乱用をチェックするための租税法律主義の構成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従来の租税法律主義論においては、租税法律の内容を問わず、租税のことを法定せよという形式的な租税法定主義論が展開されてきましたが、現代憲法のもと租税法律主義の法律の中身、すなわち租税法律主義の実質的な内容を憲法理論的に構成することが重要なはずです。日本国憲法下の租税法理主義については、立法過程での権力の乱用、つまり議会の課税立法権を制約する実体的な憲法原理、応納負担原則、最低生活費非課税の原則などを含んだものとして構成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新たな現代的法理を含むものとして租税法理主義を構成するとき、日本国憲法が租税法理主義を規定した法的意味が先の第一段階に加えてより鮮明となります。제2단계 조세법률주의론의 두 번째 단계로서 입법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어떻게 납세자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시점이 옮겨집니다.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을 만들고 그것을 조세 법률주의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면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헌법론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입법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을 체크하기 위한 조세 법률주의 구성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세 법률주의론에서는 조세 법률의 내용을 불문하고 조세를 법에서 정하라는 형식적 조세, 법정주의론이 전개되어 왔지만
현대헌법화에서 조세 법률의 내용, 즉 조세 법률주의 실질적인 내용을 헌법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 헌법화에서의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즉 의회의 과세 입법권을 제약하는 실체적인 헌법 원리, 응능부담 원칙이나 최저생활비 비과세 원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대적 법이론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세 법률주의를 구성할 때 비로소 일본 헌법이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한 법적 의미가 앞의 1단계에 더해 좀 더 선명하게 됩니다.丸3、第3段階、現代資本主義のもと、立法過程、行政過程、そして裁判過程における納税者の人権を擁護するだけでは不十分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れらの過程で人権擁護の努力を重ねても、租税の使途面で納税者の人権を圧迫しては意味がないことになります。これまで法律学の領域では租税の徴収面と使途面を瞬別切断する論理が支配的でした。しかし納税者の人権を擁護するためには租税の使途面まで含め統一的に再構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からの租税法律主義論では租税の使途面も考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例えば租税の使途面においても法の支配、ルール・オブ・ローですね、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第3段階、いわば租税の使途面での権力の乱用を防止しようとするものなのです。제3단계 현대 자본주의화에서 입법과정, 행정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납세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인권 옹호의 노력을 거듭해도 조세의 사용 측면에서 납세자의 인권을 압박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화의 영역에서는 조세의 징수 측면과 사용처 측면을 엄격히 구별하고 단절하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사용처 측면까지 포함하는 법률학으로서 통일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세 법률주의론에서는 조세의 징수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의 사용처 측면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3단계는 조세의 사용처 측면에서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最終的にこれら第1段階から第3段階までの納税者の人権擁護のためには憲法論上の納税者基本権というものを構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納税者基本権は租税の徴収面と使途面に関する納税者に固有の基本権です。これはさまざまな権利の集合概念であって、納税者に関する自由権も社会権も含まれるものです。納税者基本権につきましては憲法上の明文規定はありませんが、憲法30条をベースにして納税者のベースにして憲法理論上その構築が可能なはずです。そしてこれが憲法理論上確立されると広く租税の徴収使途の在り方についても納税者タックスペイヤーとして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アメリカのタックスペイヤーズ州と
納税者訴訟のようなものを日本において導入することが大幅に容易となるのです。 최종적으로 제1, 제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납세자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헌법론상의 납세자 기본권이라는 것을 구축해야 합니다. 납세자 기본권은 조세의 징수 측면과 사용처 측면에 관한 납세자의 고유한 기본권입니다. 이는 다양한 권리의 집합 개념이고 납세자에 관한 자율권도, 사회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납세자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0조를 기초로 해서 헌법이론상 그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이론상 확립되면 폭넓게 조세의 징수, 사용처에 대한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도 납세자로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 같은 것을 일본에 도입하는 일도 대단히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北野が構想する租税法律主義論はこの第1段階、第2段階、そして第3段階を含めて結論的に見れば日本国憲法の保障する納税者基本権を具体化、実現するための、つまり法実践のための基本的道具概念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 기타노가 구상하는 조세 법률주의로는 앞의 1단계, 제1단계, 제2단계, 그리고 제3단계를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납세자 기본권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즉 법 실천을 위한 기본적 도구 개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됩니다.失礼しました。本来的租税条例主義、これまで北の税法学における国税部分を中心に見てきましたが、地方税について北野はどのように言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北野は地方税制について本来的租税条例主義を提唱しています。確認になりますが、日本では国会で制定した法規を法律といい、地方議会が制定したものを条例と言います。 여러분 책자 4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8번이 있습니다. 본래적 조세 조례주의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타노 세법학에 있어서 국세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어로는 55페이지입니다. 세법학에 있어서 국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 기타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기타노는 지방세제에 대해 본래적 조세조례주의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확인입니다만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법률이라 하고 지방의회가 제정한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日本国憲法は明治憲法と異なり、地方自治を保障しています。それゆえ自治体には憲法上の課税権が保障され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日本国憲法のもと、自治体の課税権の法的基礎は憲法自体によって求め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そもそも地方税については住民が課税権を有するのです。憲法論的には各地方議会は住民に代わって課税権を行使するに過ぎないのです。
そして各地方議会は租税条例を制定改廃するという形で課税権を行使するのです。それゆえ国の法律、例えば地方税法が存在しなくとも、もともと各地方議会は租税条例を適法有効に制定することができ、各自治体はこの租税条例に基づいて地方税の賦課徴収ができるのです。 일본헌법은 메이지헌법과 달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이지헌법은 2차 세계대전 전 대일본 제국의 헌법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자체에게는 헌법상 과세권이 보장되어 되는 것입니다. 일본 헌법 하에 지자체의 과세권의 법적 기초는 헌법 자체에 의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원래 지방세에 대해서는 주민이 과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헌법론적으로는 각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폐기하는 형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국가의 법률, 예를 들어 지방세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각 지방의회는 조세조례를 적법하고 유효하게 제정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이 조세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国の法律である地方税法が存在します。さらに、憲法94条は法律の範囲内で条例を制定すると規定します。しかし、その意味は、租税条例はこの地方税法の明示的拘束規定、すなわち国の法律で自治体が一義的に従うべきものとして明確に規定されている事項が存在する場合に限り、憲法94条の言う法律の範囲内でという拘束を受ける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す。ただし、この場合も国の法律規定が明示的拘束規定に該当するか、また該当するとしてその法的意味を具体的にどう捉えるかは、基本的に当該地方議会の判断と決定に委ねら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 그러나 국가법률인 지방세법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헌법 제94조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조례는 이 지방세법의 명시적 구속 규정, 즉 국가의 법률에서 지자체가 일의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 94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범위 내라는 구속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의 법률 규정이 명시적 구속 규정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지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지게 됩니다. すると、この意味において国の地方税法は法的には単なる枠法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また、仮にある自治体が国の法律である地方税法の規定するところに従って地方税の賦課徴収をしようとする場合、そのことが当該自治体の租税条例自体において規定される必要があるのです。この点からすれば、地方税法とは各自治体が租税条例を制定する際の標準法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国の地方税法の規定が存在するとしても、住民は地方税法の規定からでなく、自己の地方団体、自治体、
の租税条例から直接的に納税義務を負うのです。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가의 지방세법은 법적으로는 조세 조례를 작성함에 있어 한도가 있는 제한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률인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세조례 자체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지방세법이란 각 지자체가 조세조례를 제정할 때의 표준법이라는 것이 됩니다. 국가의 지방세법이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은 지방세법 규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조세조례에서 직접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従来、地方税についても原則として租税法理主義が支配し、租税条例は法律が条例での規定を違反している場合にのみ定めることができる委任租税条例主義とされてきました。つまり租税条例の存在は租税法理主義の例外的なものとして捉えがちでした。しかし地方税については国の租税法理主義の存在は法理論的には租税条例主義の例外的なものとして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租税法理主義に関する法理論は地方税については法律を条例と呼び換えて適用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종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조세 법률주의가 지배해서 조세조례는 법률이 조례에서의 규정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만 정할 수 있다. 이거를 위임 조세조례주의라고 합니다. 이 되어 왔습니다. 요컨대 조세조례의 존재는 조세법률주의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한 국가의 조세법률주의 존재는 법 이론적으로는 조세조례주의의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이론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법률을 조례로 대체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ではなぜ北野は地方税についてこのような本来的租税条例主義を強調するのでしょうか。繰り返しますが、日本国憲法は地方自治を保障しています。憲法が地方自治を保障することから地方自治の本質的内容は法律をもってしても変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さらに憲法はこの地方自治を地方自治の本旨に基づいて行うことを要求します。憲法92条。ここでいう地方自治の本旨とは住民自治と団体自治から構成されます。 그러면 왜 티타노는 지방세에 대해 이러한 본래적 조세조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일본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을 가지고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은 이 지방자치를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해서 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2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됩니다. 즉 헌법은 주민의 죄송합니다.つまり憲法は住民に身近で地域的な事務は国から独立した地方自治体を設置し団体自治住民の意思に即して実施する住民自治のことを保障したのです。しかし憲法が地方自治を保障したところでその財源を自ら調達する機能がなければ意味がありません。憲法はこの
地方自治を条例制定権を認めた上で、地方自治の本旨に基づき実施することを要請しています。これらから自治体の課税権は地方自治権団体自治の一環として、日本国憲法から直接自治体に付与されている機能と言えるからなのです。そして日本国憲法が地方自治を保障した理由は、この地方自治が各地域社会の人々の精神生活の豊かさを含む生存権保障の法的手段だからなのです。 즉 헌법은 주민의 신변과 관련되고 지역적인 사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이거를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실시할, 즉 주민자치일 것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해준들 그 재원을 스스로 조달할 권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은 이 지방자치를 조례재정권을 인정한 후에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지방자치권, 단체자치의 일환으로서 일본 헌법으로부터 직접 자치단체에 부여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일본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 지방자체가 각 지역사회 사람들의 정신의 풍요로움을 포함한 생존권 보장의 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納税者基本権の提唱、ここでは